47페이지 48번부터 볼게요. 전체 집합 U는 15 이하의 소수래요. 소수가 뭐야? 자기 자신. 그렇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니까 2, 3, 5, 7, 11, 13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그치? 15. 그치. 자, 그런데 A는 2하고 7, B는 3하고 13. 그런데 A차 집합 X는 공집합이고 B차 집합 X는 B. A에서 X를 뺐더니 남는 게 없어? 누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A가 X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A인 것들 중에서 X에도 포함되는 것들을 뺐을 때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남는 게 없으면 A가 X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B에서 X를 뺐는데 뭐 남는 건 둘째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B랑 X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B랑 X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B에서 X를 빼도 흔들림이 없죠. 남는 게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은 B 교집합 X가 공집합, 즉 서로 두 집합이 서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집합 X는 A를 꼭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치? 집합 X는 A에 있는 원소를 꼭 포함해야 돼. 그리고 전체 집합은 부분 집합이야. 그런데 집합 B에 포함되는 원소 3과 13을 포함하면 돼, 안 돼? 포함하면 안 돼. 교집합이 없어야 되거든. 따라서 전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 중에 집합 A에 포함되는 원소 2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B에 포함되는 원소 2개는 또 반드시 빼야 돼. 그래서 2의 제곱가지니까 4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49번에 전체 집합이 1, 3, 5, 7, 9, 11, 13 왜 세 부분 집합이 있는데 A가 1, 5, 9, 13 그 다음에 B가 3, 7, 9, 11이야. 그럼 전체에서 보면 B는 안 썼어요 제가. B하고 A하고 겹치는 즉 교집합인 원소가 누구죠? 9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1, 5, 9, 14 그 다음에 3, 7, 9, 11 그래서 1, 4, 5, 7, 9, 11, 13이 다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A랑 X랑 합집합을 한 거랑 B랑 X랑 합집합을 했을 때랑 얘가 여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 X라는 친구는 A랑 합집합을 한 것이 B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 그럼 X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X는 9를 안 갖고 있어도 돼요. 9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A와 B에 다 9가 있기 때문에 X가 9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9가 생겨요. A 합집합 X를 했을 때 9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B 합집합 X를 했을 때도 9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X는 9를 꼭 포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X는 누굴 갖고 있어야 될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1하고 5하고 13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치? 아니면 3하고 7하고 11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1하고 5하고 13을 가지고 있어, X가. 그러면 A랑 합집합을 했을 때 당연히 1, 5, 13, 9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치? 얘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B 합집합 X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 얘를 다 갖고 있으니까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어때? 3, 7, 11을 갖고 있는 건 어때? X가 3, 7, 11을 가지고 있어. 그럼 A 합집합 X를 했을 때 누가 나와? 누가 있지? 3, 7, 11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B 합집합 X를 하면
되진 않겠죠. 아, 그러면 x는 누굴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1, 15,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9는 1, 50점. 9는 어차피 x가 갖고 있지 않아도 a와 b 다 있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게 되면 9는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얘나 얘 중에 뭘 갖고 있어야만 이게 성립을 할까 봤더니 얘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집합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그 중에서 원소 3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의 4제곱까지, 그래서 16개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연습 문제에서 제가 24번을 질문으로 받았는데 이 24번이 뭐랑 똑같냐면 아까 했던 것 중에서 48번하고 똑같더라고요. 앞에 이제 37쪽에 48번하고 똑같아서 요거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20번, 22번을 하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면 전체 집합 A, B, C, D, E, F의 그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D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누구의 법칙을 사용할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자. 얘는 아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 걸 거야. 거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게 D라고 있어. 그럼 뭐 그리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끝나지 않을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에 D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A 차집합 B가 여기잖아요. BC, A이면서 B인 거 뺀 애들. B 차집합 A는 E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A, B, C, D가. 그러면 B, C, D, E 다 들어갔으니까 A랑 F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 자, 그러면 A 부집합 B 나왔다. A랑 F. 그죠? 그 다음 22번. 이런 문제는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무조건 나온다. A는 마이너스 2랑 2A 마이너스 3이랑 A 플러스 1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3하고 2 마이너스 A 제곱이 있는데 B 차집합 A는 동집합이라고 했어. 무슨 관계야? 어떨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원준아 혹시 알고 있니? B에서 A를 뺐더니 남는 게 없어. A가 B 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B가 A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B에서 A를 뺐을 때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무조건 뭘 갖고 있어야 돼? 3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2A-3이 뭐일 때? 3일 때. 두 번째는 A 플러스 1이 3일 때. 각각의 경우에 집합 A와 집합 B를 다 구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그랬죠? 이걸 풀어서 뭐 2차 방정식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거 잠깐 체크해두고 스텝 2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했으니까 42페이지 50, 51, 52, 53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간단히 해봐라. 그러면 A 차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되네요. 시키는 대로 해보죠. 일단 차집합은 뭘로 바꾸는 게 좋다? 연산할 때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여집합은 또 뭘로 해줘야 된다?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해주면 자 불러보세요. 시작. A의 여집합, 합집합, B, 합집합, A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지금 A의 여집합, 합집합, B, 합집합, A잖아요. 그러면 A의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로 바꿔줄게요. 교환법칙. 그런 다음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A의 여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뭐 나와요?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전체 집합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 차집합 B, 교집합 B, 차집합 A. 어떻게 됩니까? 얘는 사실 그냥 봐도 나오긴 하는데 자,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는 사실 교집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A 교집합 B 자,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다 교집합이잖아요. 다. 교환법칙 성립하겠죠.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A랑 B랑 교집합을 했어요. 사실 이 연산법칙은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저랑 똑같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B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을 이제 교집합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를 바꿨어. B를 A 옆으로, B의 여집합을 옆으로 보낸 거야. 그런 다음에 각각 결합법칙을 했어.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그대로 쓰고 교집합도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꿨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체 집합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겠죠. 교집합이 있든 없든 간에 자, 교집합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바깥이잖아. 자, 교집합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는 거 보이시죠? 교집합이 없어도 마찬가지. 선생님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공집합이니까 얘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누가 나오겠어요? 무조건 공집합이 나오겠죠. 어떤 상황이든 답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다 하지 않고 약간 일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A 교집합, 얘는 과연 내가 배운 연산법칙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자, 무슨 법칙을 사용해볼까요? 처음에 여러분 아무거나 던져보세요. 교환법칙은 어려워요. 지금 얘는 교집합,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무슨 법칙? 분배법칙을 추천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분배법칙을 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쓰고 합집합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그대로 쓰고 얘도 분배법칙 하면 B 교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죠. 합집합 얘를 하면 그냥 A 교집합 B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 아니에요? B 교집합 B. 그죠? B 교집합 B는 B죠. B랑 B 교집합 C랑 합집합하면 뭐 나올 것 같아? B가 있고 뭐 C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B랑 그렇지. B 교집합 C랑 합집합하면 그냥 B가 나오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다 해버렸네. 그쵸? 얘가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교집합이 있든 없든. 얘가 공집합이어도 포함될 거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51번. 이렇게 보시고 모르는 것들은 굳이 뭐 쓰지 말고 자기가 한번 찾아서 풀어보세요. 자, 얘가 성립함을 설명해봐라. 좌변 우변 같은 지만 보면 되는 거지. 해볼까요? A 좌변을 먼저 정리해볼게요.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차집합이잖아요. 차집합은 무조건 교집합을 뭘로 바뀌어요? 여집합으로 바뀌죠. 그러면 A 교집합 그대로 두고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불러봐.
교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어차피 교집합이니까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겠죠? 다 교환이니까 다 교집합이고 다 합집합일 때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는 겁니다. 얘 좀 보세요. 얘 누구예요? A 차집합 B죠. 그리고 나서 또 교집합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또 차집합이죠? 똑같죠? 똑같아요. 좌변, 우변 동일합니다. 우변을 바꿔서 좌변과 동일한 거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으로 볼게요. 52번으로 넘어갑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네. 그래? 그러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차집합인데 했을 때 공집합이라는 거네. 그럼 결국은 어떤 상황일 걸까?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다는 거네. 맞아? 이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이런 경우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렇다면 A 합집합 B가 이제 A가 되어야만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반대로 B, A, B, B, A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B가 A에 포함된다 라는 걸 생각하고 기억을 봅니다. 기억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런가요? 이 상황이라면 A 교집합 B는 누구여야 돼? 이 상황이라면 경화가 A 교집합 B는 누구여야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볼게요. A 합집합 B는 A다. 맞아, 틀려요? 맞네요, 얘는. 그 다음에 디귿.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A, B는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A랑 B의 여집합이 합하면 전체 집합 안 돼요. 그래서 얘도 3이에요. 다 색칠되잖아요. 합집합이니까 A와 B의 여집합을 다 합하면 결국에는 색칠된 걸 다 합치는 게 합집합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좀 푸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2시간 내내 혼자 떠드니까 지금 지루하죠? 괜찮죠? 그래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표정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다음에 진도 많이 나가면 제가 푸는 시간 많이 드릴게요. 그것도 별로요? 자, 얘가 성립할 때 그랬어요. 항상 옳은 거 어디 보자. 일단 얘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얘가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여집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드모르간을 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되니? B의 여집합, 합집합, A 이렇게 되겠네. 앞에 건 계속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교환법칙 순서를 조금만 바꿔볼게. 해보는 거야, 선생님도.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얘들아, 뭐가 보이니? 집 가는 길이 보여? A 합집합 공통인 거 보이지?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러면 A 합집합으로 묶어내고 B 교집합, B 여집합만 남는 거지. 얘가 누구냐? 공집합. 화보 A하고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야 돼? A. 지금 좌변만 정리했더니 뭐가 나왔어? A가 나왔어. 우변은 A 교집합 B인데 결과적으로 A 교집합 B가 A인 상황이네. 자, 현주야, 누가 어떤 상황이야? 집 가는 상황. 아니야. 무슨 상황이야? A가 오, 그렇지. 그러면 항상 옳은 거. 아이고, 1번이 너무 또 이제 들었는 거.
A가 B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44페이지 가겠습니다. 배수의 집합의 연산. 자, 제가 거기 특강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풀어드릴 거고 확인 체크는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특강 1번. 이제 1번이라고 쓸게요.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겠대요.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한다. 자,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좀 되게 거리감 느껴지잖아요. 이럴 때 여기다 숫자를 그냥 넣어요. 자연수 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2라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해됐어? 자, 1번 A2 2의 배수의 집합, 합집합 A3 3의 배수의 집합, 교집합 A4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합집합을 하고 교집합을 하는 건 분배 법칙이 좋다고 그래요. 분배 법칙을 먼저 해볼게요. A2 교집합 A4 합집합에 A3 교집합 A4. 얘들아, 2의 배수의 집합, 4의 배수의 집합, 교집합, 공배수의 집합 아니야? 왜냐면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아이들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2의 배수와 4의 배수. 교집합이면 2와 4의 공배수의 집합이라는 거지. 근데 2의 배수, 4의 배수 포함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 포함되지?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을까? 4, 8, 12, 16, 2, 4, 6, 8, 5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 뭐가 나와? 4가 나오지 않을까? 더 작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교집합을 하면. 그치? A4, AB, 교집합하면 얘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요거 합집합 그대로 3과 4의 공배수의 집합이죠? 누구야? 누구의 배수의 집합이야? 말해줘. 3과 4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네들도 포함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의 배수와 4의 배수 이렇게 모을 때 12가 4의 배수면 얘가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합집합하면 누가 나와야 돼? A4가 나와야죠. 왜냐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A12가 A4에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 12가 4의 배수니까 실제 배수의 집합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4의 배수라고 하면 4, 8, 12, 16, 20, 24, 28 다음에 32, 3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12의 집합 봐봐. 12, 24, 36 이렇게 가는 거죠. 12, 24, 30 얘가 여기 들어가지? 그래서 거기 위에 보세요. 여기 개념 정리처럼 나와 있는데 좀 보세요. 만약에 2번 보시면 A와 A의 M, 즉 M의 배수의 집합과 N의 배수의 집합을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AN이 AM에 포함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N이 M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얘가 4, 여기가 12 그럼 합집합하면 무조건 4 나온다는 거지. 12가 4의 배수일 때 무조건 A4, 4의 배수의 집합이 이제 A12의 배수의 집합을 포함한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자, 그거 말고 1번 내용 보세요. A의 M제곱과 M제곱이 아니라 M의 배수의 집합과 N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M과 N의 공배수의 집합이니까 방금 한 거 이런 상황 공배수의 집합이니까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 그게 K라고 하면 이걸 했을 때 AK가 나오는 거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m의 배수의 집합과 n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 공통 부분은 얘네들의 공배수의 집합이라는 얘기 하는 거야. 공배수의 집합이라. 그 얘기 나와 있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런데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야?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K면 K의 배수들이 모여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아? 그쵸? 3의 배수의 집합과 4의 배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의 집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2번 한번 볼게요. A 6. 누구의 집합? 6의 배수의 집합. A 12. 12의 배수의 집합. A 9. 합집합. A 18. 얘들아, 포함 관계 있어? 없어? 12가 6의 배수니까 거꾸로 12의 배수가 6의 배수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바로는 A 6이 나오는 거야. 6의 배수의 집합. 자, 교집합 그대로 내려오고, 자, 얘는요? 누가 나올까요? 9가 나오겠죠. 9의 배수의 집합이 18의 배수의 집합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공통의 배수, 즉 공배수의 집합은 공배수 자체가 6과 9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의 배수, 누구의 집합이에요? 18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죠. 18의 배수의 집합 뭐라고 씁니까? A 18 이렇게 쓰는 거죠. 안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대칭차 집합 한번 볼게요. 뭐 별건 아니고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 즉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차집합 B 그리고 B 차집합 A의 합집합을 의미하는 게 대칭 차집합인데 별로 이게 개념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특강 1번 그냥 이제 1번으로 쓸게요. A 연산 B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입니다. 저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기억. A 연산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연산의 뜻은 뭐예요? 앞에 거 뒤에 거 빼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합집합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합집합,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이렇게. 그러면 A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뭐가 있을까요? 뭐 변하는 게 있어요? 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교집합도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변하는 게 없죠. A 여집합 그대로 합하면 전체 집합. 그 기억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 해보라는 거예요. 굳이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이 연산에 맞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딱히 없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5페이지 보시면 대칭 차집합의 성질 한번 보면 자, 다 같이 45페이지 큰 네모칸 개념 설명 안에 대칭 차집합의 성질 그것만 기억해주세요. 대칭 차집합의 성질만 기억하세요. 45페이지 개념 설명되어 있는 네모칸 안에 바로 2번만 살짝 달까지는 아니고 하트 정도?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걸 구하는 공식 같은 건데 아마 들어보시면 또 너무 당연해가지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만약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집합 안에 A와 B를 그려드리고 상황을 한번 봐드릴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겠어요? 일단 다 합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A 집합이 1 더하기 2, B 집합 부분이 2 더하기 3이에요. 근데 사실 A 합집합 B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거든요. 그래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더하는 것이 A 합집합 B잖아요. 근데 나는 한 번씩만 더 하고 싶은데 2가 몇 번 들어갔어? 2번 들어가서 한 번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겹치는 부분. 그래서 A, B집합 B다. 사실 얘는 증명하지 않아도 그렇겠다 싶죠.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지금 2번 더해지는 부분이 생기니까 한 번은 빼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은 너무 당연해서 그냥 외워지는데 3번은 살짝 신경 쓰셔야 돼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돌면 복습할 때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자, 각 영역에 다 번호를 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6번, 7번 뭐 이렇게 마음대로 번호를 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다 더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C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은 다 더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일단 교집합도 한 번씩은 빼줘야죠. A 교집합 B, B 교집합 C. 왜냐면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겹치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한번 써볼게요. NA가 1, 2, 3, 4. 그 다음에 NB가 2, 3, 5, 6, NC가 3, 4, 6, 7이에요. A 교집합 B라고 하면 2, 3, B 교집합 C는 3, 6, C 교집합 A가 3,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뺄 거 빼볼까요? 자, 2 한 번 빠지죠. 이거 빼기니까. 3도 한 번 빠져요. 3 한 번 빠지고 6 한 번 빠져요. 그 다음에 3도 빠지고 4가 한 번 빠져요. 그럼 남는 게 1, 2, 4, 6, 7, 4, 5, 6, 7. 뭐가 없어? 3이 없어. 더해줘야 돼, 다시. 3 부분은 3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2개씩의, 아유, 미안해요. 이거 마이너스네. 2개씩의 교집합을 다 빼주고 3개의 교집합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거. 이게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당연한 부분들이라서 첫 번째 A집합,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겠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A 차집합 B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뭘 빼주면 돼요? A를 빼주는 거 하면 여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A 교집합 P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도 돼요? A 합집합 B에서 B를 통째로 빼도 되죠. 그죠? A 합집합 B면 어디야? 여기, 여기, 꼴록꼴록, 그치? 근데 거기서 B를 통째로 빼버리면 얘가 나오겠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다음에 3번 같은 거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봐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너희들은 뭐부터 하겠니? 이걸 보면. 그냥 이대로 구할 거야? 그치? 별로지? 뭐부터 할 것 같아? 이걸 보는 순간. 아, 진짜 반대? 생긴 게 별론데? 성형을 좀 시켜줘야지, 이제. 어떻게? 드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이거 자체가. 이렇게 바꿔주면 뭐 하면 돼? 선체 집합이잖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해서 빼면 되잖아. 이거 훨씬 쉽죠, 그쵸?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까지 진짜 쥐어짜본다. 필수 예제 11번을 보도록 하자.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남은 시간은 잠깐 문제 풀 거야. 일찍 끝내주는 건 아니야. 아니야, 기대하지 마. 그런 거 기대하지 마. 전체 집합은 60이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7이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이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 바꿨어. 마지막 거 15래. 그렇구만. 그럼 얘들아, 여기를 보고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전체 집합 125. 그러면 40 이렇게 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45라는 것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B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어? 자, 영혼을 돌려. 안 돼. 아직 집이 아니야. 돌아와, 얘들아. 자,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방금 구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숙제는 개념 정리 포함해서 48페이지까지 하시고요.